교수님, 근데 모나코에서 샤넬이 만난 운명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샤넬은 드미트리 대공하고 헤어지고 얼마 뒤인 1923년 프랑스 남부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샤넬에게 모나코 항구에 정박해 있는 요트 파티에 참석해달라는 초대장이 하나 날아옵니다. 이 초대장을 보낸 건 바로 영국의 왕족인 웨스트민스터 공작이었습니다. 공작이면 잘생겼어. 잘생겼죠? 당시 영국 왕의 사촌인 로얄 패밀리면서 영국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영국 사람을 만나나요? 공작이네. 하지만 공작은 별거 중인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아 뭐야? 또 시작이야. 문제야 문제. 그렇다면 과연 샤넬은 웨스트민스터 공작의 초대에 응했을까요? 근데 이제 벌만큼 많이 버셔서 샤넬? 아니, 샤넬님이 좀 욕심이 남아 있으려나? 샤넬은 별로 참석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런데 샤넬의 전 남자친구이자 여전히 좋은 우정을 간직하고 있는 드미트리 대공이 웨스트민스터 공작과 연을 만들고 싶다. 저거 전 연인을 쿨하다 쿨하다. 그래서 결국 샤넬은 웨스트민스터 공작의 초대에 응하게 됩니다. 이거 뭐 바로 이날 공작이 샤넬에게 완전히 반해버리게 됩니다. 네. 당시 샤넬의 나이는 40살, 그리고 공작은 44살이었습니다. 미쳤네. 네. 하지만 샤넬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공작은 샤넬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같은 온갖 보석은 물론이고 자신의 성에서만 나오는 진귀한 과일과 난초 등을 줄기차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샤넬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아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조금 더 샤넬은 단순히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같은 금액을 보내거나 같은 금액의 선물을 사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자 봐라. 그렇죠. 돈으로는 자신의 환심을 살 수 없다는 걸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공작은 포기하지 않고 어느 날 이 사람과 함께 샤넬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되게 어마어마한 사람일 것 같은데. 그렇죠. 바로 훗날 에드워드 8세로 즉위하게 되는 영국의 왕세자를 데리고 갑니다. 영국의 왕까지. 그래서 샤넬은 공작이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샤넬이 마음을 열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후 공작은 별거 중이던 아내와도 이혼을 합니다. 정말 사랑했나 보네요. 교수님 그러면 영국 최고의 부자인 로열 패밀리랑 유럽 최고의 셀럽이 만났으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굉장히 핫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은 이 커플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했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신문들은 두 사람의 모습을 기사로 써냈습니다. 사람들은 자수성가한 디자이너 샤넬이 영국의 공작 부인이 과연 될 것인가 이런 신데렐라 스토리를 기대하며 두 사람의 사랑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봅니다. 진짜 세기의 커플이었네요. 샤넬은 공작을 만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를 오갔는데 바로 이때 영국에 있는 공작의 성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처칠. 예, 맞췄어요. 당시 영국의 재무장관 윈스턴 처칠입니다. 와. 영국 최고위층이던 공작은 처칠과도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겁니다. 저 샤넬이 처칠과 아는 사이였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꽤 친한 친구가 됩니다. 우와. 당시 샤넬은 일로 매우 바쁜 와중에도 공작과의 영국 생활을 무척 즐겼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샤넬 사랑이 이번엔 이루어지나요? 그쵸. 그게 궁금하죠. 하지만 두 사람은 만난 지 5년 만에 상처뿐인 이별을 하고 말아요. 왜죠?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임신 문제였습니다. 공작에겐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샤넬은 반드시 후계자를 안겨주고 싶었거든요. 이미 40대의 나이였던 샤넬은 온갖 방법을 써도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공작이 자신의 호화 요트에 다른 여자들을 또 태우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아. 그렇게 1929년 두 사람은 결국 이별을 하게 됩니다. 현지 씨 이후에 샤넬에게 좀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둘이 헤어지자마자 공작이 50에 가까운 나이에 20살이나 어린 여자와 바로 결혼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샤넬이 결혼까지 생각한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 되게 쉽지가 않고 충격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맞아요. 그럼 낙담한 샤넬이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일을 일하셔야죠 또. 그렇죠. 네. 예, 워커홀릭. 바로 일입니다. 맞아. 이쁘다. 오, 멋지다. 샤넬은 48살의 나이에 헐리우드에서 총 3편의 영화 의상을 담당했습니다. 오, 어. 진짜 스타일이 다 다양하네요. 그리고 1930년대 중반 샤넬은 직원 4,000명을 거느리고 한 해에 고가의 의상 2만 8천 벌 이상을 생산하는 광대한 패션 제국을 건설하기에 이릅니다. 더 늘었어, 더 늘었어, 더 늘었어. 4,000명의 와. 그야말로 그냥 와. 샤넬 왕국이네. 너무 대단하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샤넬의 사업에는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어? 곧이어 샤넬의 경력과 명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일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야? 바로 1939년 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일으킨 전장에 전 유럽이 휩쓸릴 테니 샤넬은 파리에 있는 의상실의 문을 모두 닫습니다. 그리고 캉봉가 31번지만 문을 열고 향수와 일부 액세서리만 판매하게 됩니다. 더 이상 드레스를 만들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얼마 뒤 히틀러는 나치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 파리까지 쳐들어옵니다. 프랑스는 결국 수도 파리가 점령되는 수모를 겪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선 대탈출이 일어났는데 샤넬도 이때 짐을 싸서 지방에 있는 조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죽은 언니가 남긴 조카로 샤넬이 30년간 자식처럼 각별하게 돌봐주고 있었지요. 그럼 여기서 문제 낼게요.